자,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이가 뉴스를 보면은 난리를 떨어대고 있죠. 정권 말기에 임기 끝나고 깜빵에 갈까봐 후달려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뻔뻔해도 저 양반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렇느냐? 불과 지난 2017년 당시 자기들은 기세 좋게 적폐청산을 아예 대놓고 1호 공약으로 대놓고 걸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적폐청산이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정치 보복을 많이 한 게 누구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전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한 게 누구였느냐?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온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든 게 누구였느냐?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기업과 근로자들을 편가르고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을 싸우게 만들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갈라치게 하고 남과 여,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다양한 성향과 취향으로 온 국민들을 수백 가지로 나누고 쪼개 놓았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주의, 도덕적인 슬로건을 내걸면서 자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적폐이자 악으로 몰아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자, 그동안 저지른 죄값이 얼마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적폐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가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아, 이거 나쁜 게 있어도 불법한 게 있어도 수사를 안 하겠다. 뭐 슬쩍 봐주면서 서로 밀실에서 타협이나 하고 뒷거래나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가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전 정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많이도 필요 없고 그냥 전 정부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엄격함의 절반만큼이라도 그대로 적용되면 이것들은 충분히 공중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불쾌할 일도 당신들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최근에 실제 국민들이 사실 박살나고 있었잖아요. 이 민생 경제라든지 파탄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 이 외교 문제 같은 것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어땠습니까? 거의 귀가 없는 사람 수준으로 아예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왜 갑자기 고작 지들 정권에서 정권이 잘못한 거 수사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살짝 나오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은 지들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이 저질러 온 짓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법이죠. 전 정부나 기업인들을 상대로 저것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예 없는 죄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뒤집어 씌우고 난리를 친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비롯해서 586 운동권 민주당 정치꾼들 본인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올가놓고 무자비하게 권력의 칼자루를 마음껏 천년만년 갈 것 마냥 휘둘러 댔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데 다 때려치우고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털어보니까 뭐 받은 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고작 해야 올가 넣는다는 게 뭐 삼성이 말을 지원한 게 뭐 뇌물이었다 이러는데, 아니 기업이 스포츠 업계를 지원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쇼트트랙에 왜 지원 많이 안 해줬냐고 징징거리고 있죠. 삼성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민간 국민과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개한 군중 여론 떼법으로 저때 당시에 탄핵이 진행되었다라고 오늘날 전국의 법대 교수님들이 법학 세미나를 열면서 성토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정말로 이게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반도체 대기업 CEO를 그 중요하던 시국에 수차례나 구속을 시키고 깜빵에 보내고 미국이나 대만 같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의 인재와 기업을 잡아서 박살내고 있죠.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중요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 차기 먹거리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국민 먹거리가 장기적으로 도대체 이 사기 탄핵 한 방에 몇 년을 손해봤는지 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까지만 해도 1.2에서 1.4의 출산율이 나오던 게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 방에 전 세계 어디 역사에 유례도 없는 0.8, 0.7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는 비록 사상적으로 좌파에 선동이 돼가지고 민주화가 어쩌고 민주당이 좋다 이렇게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살아가는 민생에서는 귀신같이 환경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얻었던 이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니까. 그렇게 삼성이 나쁘다고 기승전 삼성 탓이나 해대고 전 정부 탓이나 하던 인간들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젠 하다하다가 쇼트트랙에서 중국으로부터 편파 판정을 당했는 것도 삼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을 당했는데 그걸 삼성 탓을 하고 있어요. 그 기업 없이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줄을 모른다. 지금 문정부와 586 운동권 본인들이 바로 스스로의 무능을 사실상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0년 전이었던 과거 2011년에 삼성코 이건희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따내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우파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대한 기업이라든지 국가 전체가 굴러가고 돌아가다 보면은 물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게 있고 국가 운영에는 큰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정을 하고 기업인들과 협력할 거는 하고 지원하고 도와줄 거는 또 좀 나라에서 도와주고 서로 잘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그 인재들의 잘하는 장단점을 최대한 살려서 일단 국가 전체적인 이득의 파이는 좀 키워보자라는 겁니다. 거시적인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 최소한의 결과물이라는 거를 우파는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제가 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냐면은 바로 이런 거 윈윈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공존공생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정의롭고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들이 모호한 도덕적 우월감이나 철진한 그런 자기들 운동권 대학교에서나 사상교재에서나 배우던 것들 정신승리 같은 구호만 외쳐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죠. 도덕성도 심지어 우파보다 훨씬 못한데 가장 큰 문제는 능력까지 처참하다라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좌파 쪽 애들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잘 나가는 국민들은 또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고 도덕성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더 더럽고 더 치사하고 치졸하고 능력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이건희 회장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수는 조금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약 120, 130여 명에 달하는 그런 IOC 위원들을 이건희 회장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고 다녔어요. 원래 같으면 저 사람이 올림픽 유치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자기 개인 기업 경영에나 신경을 쓰고 해외 중요한 산업상의 그런 파트너들, 바이어들이나 찾아다니고 협력업체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130명에 달하는 IOC 위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 중에 위원들 몇 명은 약속 시간이 1시간 30분씩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거를 삼성그룹의 총수가 그거 그냥 괜찮다고 마냥 기다렸다가 그 위원들을 어렵게 만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인도라든지 동남아 국가 같은 데 가면은 그 나라 총리와 대통령급이 영접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IOC 위원 그깟 것들이 뭐라고 1시간 반씩 삼성그룹 총수가 기다려줘 가면서 만나고 아쉬운 소리를 했을까요? 이 나라에 올림픽 한번 유치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인생 말년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중매체와 어떤 이미지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왜곡되어 있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그래도 기여하고 봉사해왔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미개하고 어떤 짓을 저질러 왔던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얘기할 때마다 현타가 와요. 이게 한번 왜곡된 어떤 거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설명할 게 정말 너무 태산처럼 많거든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대선 선거가 차기 선거가 끝난 뒤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평화롭게 내려가려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들의 임기와 권력은 무슨 천년만년 갈 줄 알았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를 털어보면은 우수수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을 때 도보 다리에서 도대체 USB에 뭘 담아가지고 보냈단 말입니까? 문건을 왜 삭제를 합니까? 북한에다가 원전 건설 지원을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과 기술로 북에다가 적국인 북교에다가 원전을 건설해주고 기술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설사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 이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범죄, 거대한 범죄 같은 게 계획만 하다가 중간에 끊겨도 그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으면은 다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 이적 행위 아닙니까? 계획만 해도? 북교에다가 왜 원전 건설 기술 지원과 건설 지원을 해주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으로? 북에다가 투입할 때는 그 자본 대비 최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원전인 걸 사실은 자기들도 아니까 효율적이고 좋은 우리 국산 원전, 우리 기술로 지어주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댔으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또 반대로 180도 반대로 끝까지 탈원전을 고집을 했었죠. 탈원전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에너지 주권을 잃게 만들고 그 명주를 중국산 전기를 수입해다가 쓴다면서 송전선을 무려 북한을 통해 가지고 깔자라는 등 우리 스스로 약점과 에너지 주권을 북한과 중국에 쥐어주고 합법적으로 국민 세금과 재산을 퍼주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이자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국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 조국 일가의 펀드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귀신같이 조국 일가가 투자한 그 펀드만 여러분들 서울시 가로등 교체 사업을 따내고 신호등 교체 사업을 따내고 서울에 여러분들 가로등이랑 신호등이 도대체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사업권을 1, 20%라든지 뭐 하다못해 강남구 한 곳만 따낸다라고 해도 그 몇 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조국 일가가 투자한 펀드만 그런 사업들을 다 따내는데 경력도 없는 신생업체들 따위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같은 거를 어떻게 따냅니까? 그게 여러분들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조국 일가의 펀드 비리 사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금융 비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권력과 유착이 되어 있다니까 거대한 게이트예요. 게이트. 정치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정권 말기가 되니까 요즘 이런 묻혀있던 사건들이 슬슬 재조명을 받고 있죠. 청와대 관계자가 1조 라인펀드 수사를 막았다라는 증언이 그때 당시에도 몇 개 나왔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야당이 무능력해가지고 크게 공론화가 못 됐었는데 요즘도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또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들이 수사 무마하고 권력으로 덮어버리면 이런 거는 착한 무마고 착한 수사 덮기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체면 떨어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재인 아들내미가 툭 하면은 7천만원, 8천만원씩 제네시스 풀옵션 값을 이렇게 예술지원금이랍시고 무슨 말도 안 되게 받아가는데 언론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도합 2억 원이 넘는 이상의 예술지원금을 세금 지원을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정권 바뀌고 나서 하나하나 털어보면은 과연 뭐가 안 나올까? 이게 깨끗해요. 과연 뒷배경이 없었어도 이런 인간이 그 하찮은 작품들로 2억 원,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 지원, 예술 지원금, 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었을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세금 지원을 받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예술하시는 분들, 서예 작가 하시는 분들 몇 분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된다라고 해요. 그게 준용이보다 훨씬 경력이 길고 업계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전국 대회나 대전에서 심사위원도 맡는 분들입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 어떤 예술 지원금 받아내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번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2, 3년 만에 수억 원 넘게 받아가는 이런 거는 제가 살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예술가 그런 연장자 선생님들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제대로 한번 털어보면은 뭐 안 나올까 과연? 뻔하다니까 여러분들. 이뿐만이 또 아니에요. 국민 세금, 청와대 특활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김정숙 같은 사람을 의전해 주는데 해외여행 다니고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의류를 걸치는데 투입되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트 한 벌에 여러분들 700만 원, 8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대요. 나 같은 서민은 살면서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
옷이 옷이 그렇게 중고차값 이상이나 할 그런 거는 내가 몰랐던 세상이야, 나도. 여기 걸쳐 입고 있는 옷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도대체 몇 벌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는 그 검소하게 중소기업에서 만든 지갑이랑 옷 같은 거 몇만 원짜리 그런 거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입고 다니고 단벌로 그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입고 했던 그것도 뭐 신호등 패션이라고 놀리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니 쥐들은 뒤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걸쳐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샤넬 같은 명품의 특별 한정판 한글 재킷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유명한 디자이너 초빙해가지고 따로 제품을 만들고 특별 제품을 짜내고 유명인들이 단독 작품을 만들어주고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왜 국민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죠. 민주당 인간 니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해먹어온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조단위 부동산 비리극이었던 화천대유 사건은 말할 필요조차 없죠. 심지어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의 마누라는 연일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온갖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에 개인 심부름에 경기도 직원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직원들 법인카드로 자기들이 소고기도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보거도 묵고 베트남 쌀국수도 먹고 닭백숙까지 맛집 탐방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소고기 심부름 시키고 바꿔치기 하고 카드 한 장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부서의 카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돌려막기까지 하고 바꿔치기 하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진짜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게 사람의 행동인가요? 탈원전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리 봐도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제일 좋죠.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크게 아끼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 전기를 공급하는 게 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탈원전은 하고 싶은데 고집을 부리고 싶은데 명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라는 게 경제성을 대놓고 조작을 했던 겁니다. 경제성 보고서를 억지로. 조작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증거를 또 인멸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탈원전 정책은 옳은 거라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들지를 않나. 실제로 대깨문들은 속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은 안 속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죠. 흙으로 얕잡아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은 최근에 대선이 임박해가지고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침묵하던 경찰과 공무원 관련자들 중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증언이 나오는 것들이 또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거 흐지부지 뒤덮여 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조국 일가 펀드 비리 사태, 투자 이런 것들. 국민들은 자영업 영업시간까지 제한해가면서 하루 5만원, 10만원도 쥐어짜내고 아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들 지금 영업시간까지 제한해가면서 서민경제 박살을 내놓더니 지들은 하는 꼬라지 보세요. 뒤에서 기본 수천억 조 단위로 해먹고 있습니다. 금융비리로 도대체 몇 조 몇천억을 해먹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역대 가장 죄가 많고 뻔뻔한 정권이 누구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롭고 죄가 많은 정권이에요. 지들은 이런 거 해도 너무하니까 그거 이상하다고 검사들이 심지어 이 정권에서 승진하고 컸던 검사들조차도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게 해도 너무하니까 검사들이 그거 조금 들춰보려고 하니까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감히 우리 정권에 도전한다고 한 번에 수백 명이 넘는 공무원과 검사들을 물갈이를 수차례를 했었죠. 얼마나 이게 거대한 범죄들입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들이 왜 겁을 먹어가지고 뭐 호들갑이다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떠들고 밑밥을 던지느냐. 지들이 저질렀던 이런 짓거리들을 이제 와가지고 뒷감당하려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이 나쁜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지금 이 뉴스가 수백 명의 검사들이 물갈이 당하는 이런 뉴스가 10년, 20년 전의 기사가 아니에요. 불과 2020년 연말에 사실상 현 시점에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입니다. 1년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이에요. 그렇게 옛날이 아니라는 거야. 그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겁니다.
본인들의 권력은 무슨 천년만년 갈 줄 알았답니까? 젊은 저 같은 사람조차도 알고 있는 거를 쟤네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애초에 국가를 위한 그 어떤 순수한 의지도 없고 철학도 뭣도 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 짧게 살아왔던 거예요. 탐욕스럽게. 욕심만 부리면서.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잘못된 인간들을 뽑아준 대가가 이토록 뼈가 아픈 겁니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잘못된 이런 추미애라든지 문재인 그리고 586 민주당 운동권 인간들, 민주당 인간들을 너무나도 과도한 자리에 올려보내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이제는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 이재명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 그거 맨날 해도 된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걸로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는 이재명의 과거 발언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좋아요도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또 소소하게 응원의 댓글 또 공감한다라는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은 또 유튜버의 영상이 보다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